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오늘도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소식과 정보를 한데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당연히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종종 들어가곤 합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일이나 제 유튜브 채널이 좀 우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부탁드리는데 구독 해제를 해주시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 구독 해제를 추천하는 채널, 오늘도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차트 확인을 시작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 반등했죠? 나름 강하게 반등해주자 증시는 흔들리고 있고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좀 하락을 해준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비트코인의 약세는 제가 며칠 전부터 여러 분석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살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떨어지지만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과 함께 알트코인들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전날 대비 5%가량 빠졌는데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휘청휘청거리긴 하지만은 제법 잘 버텨주고 있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지속적인 상승, 시총 4위까지 올라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도지코인이 시총 4위랍니다. 정말 개판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50% 아래에서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에게 더욱더 힘이 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몇 차례 반등하려고 했었으나 저항에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이 안정세를 찾는 대로 알트코인들은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해서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 부동산 시장까지 크게 여파를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 오늘 또 나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우리 동네 마귀 할멈 제닛 옐런이 최근 있었던 세미나에서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다소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금리를 정말로 올린다 그러면은 버블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미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거품이 붕괴될 수가 있겠고 미국의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는 수많은 좀비 기업들도 무너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비트코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자, 과연 정말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엄포에 불과할 것인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예측은 제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닛 옐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누가 제닛 옐런 짤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잘 만든 배트맨2 펭귄맨 합성. 이걸 보고 정말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혼자 보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잠깐 공유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미국의 통화감독국 청장에 연준 부국장을 임명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쉬. 마이클 쉬는 현재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최대 규모의 금융기관에 대한 연준의 감독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일단은 다행인 것이 브라이언 브룩스의 친암호화폐 기조를 대체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는 참고로 암호화폐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암호화폐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국 정부에 관련된 소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보시게 되면 화가 좀 많이 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암호화폐는 투기라던 정부가 거래소에만 500억을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내로남불의 절정이 아니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날리고 있는 상황. 정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 펀드에 최근 4년간 500억 원가량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본인들은 정작 스스로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기타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검색해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가 도박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투자를 하고 있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 것.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제대로 된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지금쯤이면 암호화폐를 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었을 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고 대비 2배, 3배 이렇게 오른 상황.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한창 올랐을 때 다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국내 소식, 암호화폐 페이코인의 운영사인 다날핀테크가 이번에 CJ CGV와 손잡고 전국 극장에서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나왔었던 큰 소식, 세계 최대 금융지수 제공업체 바로 S&P 다우존스 인덱스에서 세 종류의 암호화폐 인덱스 지수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세 종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메가캡이라는 세 개의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암호화폐 관련된 상품들이 출시되는데 적극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소식, 대형은행 중에 하나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뉴욕주 금융감독국에서 암호화폐 수탁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라고 하네요. 하나둘씩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드는 은행들. 이런데도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지들은 투자하고, 이런 도지코인 같은 경우가 다 있나. 그 다음 나이지리아에서 이번엔 가나 규제당국에서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다. 가나 시민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피하라 라고 경고를 내리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과연 말을 곧대로 들을까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코인베이스 프로의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상장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카르데시, 미러 프로토콜, 그리고 텔러가 상장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닷컴에서 알려드립니다. 크립토닷컴의 코인이 4월 30일 코인원에 상장이 되었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다시 코인 입출금이 재개됐다라고 합니다. 사용하실 분들은 신규 주소를 꼭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고요.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이퍼트레이스 컴플라이언스 툴을 도입하게 되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 트래블 룰을 준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에 높은 성적을 기록했었던 파일코인에서 조만간에 NFT를 위한 분산형 스토리지 서비스를 출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었고, 그 다음엔 나름 대박 소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칠리즈가 UFC랑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가오는 6월 UFC 팬 토큰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FC 선수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NFT가 또 발행될 가능성도 있겠죠. 자, 칠리즈 이번에도 한 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광팬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스타워즈 NFT 컬렉션도 조만간에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컬렉션 같은 경우는 NFT 마켓플레이스인 스타콜이 출시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NFT 구매자들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에 자신의 이름을 포함시킬 기회를 갖게 되며 스타콜 글로벌 트래블링 전시회 평생 무료 입장권 또한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드는 생각이 있죠. 아, 스타콜 코인도 있나? 라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 스타콜 코인이 출시됐다라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NFT 같은 경우는 QAN 관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투자자들을 반기는 정겨운 얼굴, 이 개머리, 바로 도지코인. 최근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미니 거래소, 비트파이넥스 등등에서 새롭게 상장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시총은 이미 BMW와 매트라이프를 추월했다고 하네요. 과연 도지코인 1달러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점점 더 많은 거래소들에서 도지코인을 상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과 함께 최근 비트코인 하락에도 꿋꿋이 잘 견디고 있는 알트들의 대장 이더리움. 물론 비트코인이 한창 떨어지고 있었을 때 이더리움 가격 역시 훅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많이 올랐으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숏에 베팅을 했었다가 뚝배기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무려 3억 7,500만 달러가 날아가게 된 것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물론 그동안에 오른 것만 보면 떨어지게 생겼죠. 근데 안 떨어졌습니다. 언제나 그렇다시피 저는 절대로 이 레버리지 거래나 마진 거래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지는 않죠. 사실 1, 2년쯤 전에 바이빗 거래소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래소 홍보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마진 거래 같은 것을 저는 차마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히든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또 나오게 됐었다라고 하네요. 과거에 히든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이더리움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와 엊그제 가장 상승이 기대가 되는 코인 중에 하나가 체인링크였었는데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오늘 다른 코인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올라가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과연 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중요 저항을 뚫고 다시 한번 전고를 갱신한 체인링크. 이더리움을 도와서 체인으로 비트코인을 후드러 까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찬가지로 떡상했었던 텔러코인과 DIA 코인의 모습이 비슷하다. 텔러를 따라서 DIA도 높게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크립토보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공유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사토시 차트입니다. DIA와 텔러의 사토시 차트인데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고, DIA 일본 같은 경우는 역 헤드앤숄더가 목격이 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잠잠해지고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다시 한번 대두되게 된다라면은 한번 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내가 좀 단타를 칠 줄 안다 하시는 분들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 저항 뚫는 거 보고 지지 확인하는 거 보고 들어가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소식으로 세계 최대 경매 회사라 불리는 소더버즈가 코인베이스와의 제휴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결제를 수용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참고로 암호화폐로 입찰을 시도하게 되면은 제3자를 통해서 달러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형태로 그대로 아티스트들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암호화폐를 그대로 들고 갈지 아니면은 환전을 하게 될지 그들에게 달렸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모든 양아치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JP모건. 이 JP모건의 CEO가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우리 고객들이 비트코인 관련 상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고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임마,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도 님 싫어함. 그 다음으로 본격적인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 유출량이 46.3개로 떨어지면서 6개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채굴자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쌓아두고 있다는 소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현물 거래소들로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비트스탬프로 8,464개, 고팍스로 138개, 빗썸으로 59개. 과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옮기는 것일까? 아니면은 해외의 어떤 모종의 세력들이 환치기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옮기는 것일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 있는 거래소들로도 비트코인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로도 3,500개가 이동을 했었고, 또한 제가 어제 한 분석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인베이스로부터 비트코인이 유출되는 것, 출금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종 기관들의 매수로 풀이가 되기 때문인데, 그 반면에 많은 비트코인이 바이낸스로 옮겨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기관들이 사고 있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매도세가 있기 때문이겠죠. 바이낸스를 통해서 최근에 많은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제가 그 트윗을 저장을 해놨어야 됐는데 저장을 못했고요. 자,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힘이 약해지고 있는 비트코인. 근데 뭐 이럴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긴 하되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면은 결국은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큰 상승 추세가 저번에 있었던 큰 하락으로 꺾였다라고 여러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크립토 올카라는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주요 가격 구간인 55,000달러대로 올라갈 수 없다라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지선을 살펴보게 된다면 54,300달러대, 52,400달러대, 그리고 55,500달러대 정도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47,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메인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큰 추세가 꺾였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반등 한번 살짝 준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도미넌스가 50% 아래를 하회하면서 알트코인들은 달릴 수 있는 여지를 계속해서 마련해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알트코인들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번 알트 불장 때도 비슷했었죠. 비트코인 떨어질 때 알트코인 떨어지는데 이렇게 조정 받을 때마다 아래서 사서 들고 있으면은 반등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단타 치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비트코인 떨어졌을 때 알트 저점 잡아서 반등하면 던지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했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도미넌스가 다시 반등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이런 식의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은 잡코인들의
미친 듯한 펌핑. 그것이 이제 마지막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코인판, 언제나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육개장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